자,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텍스트 파일이라는 소위 ASCII라는 코드 값으로 만들어진 문자들로 구성되어진 파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진 파일 혹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어떤 바이트 단위로 저장한 그런 파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통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의 코드값, ASCII 코드값을 이용해서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저 메모장과 같은 텍스트 에디터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파일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보통 문서의 호환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둘 때 적용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 같은 경우도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했지만 내가 작성한 C 소스 코드가 꼭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컴파일 되어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컴파일러에서도 현재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들은 모두 다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장한 소스 코드이지만 그걸 메모장을 통해서 열어본다라고 하면 메모장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보기에는 좋지만 그 저장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특히 저장된 내용들을 텍스트 에디터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파일 형식보다는 이진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진 파일 형식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되어진 그대로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쉽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유추할 수 없는 그런 특징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데이터 파일에 대한 보안성이 증가되어지기도 하고 현재 데이터 파일을 만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선택으로 이집 파일 형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워드 프로세서에서 저장한 문서 파일들이 모두 다 이진 파일일 것이고, 혹은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에서 혹은 이미지 편집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한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이나 혹은 사진 파일 같은 것도 역시 이진 파일 형식의 포맷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 밖에 mp3나 혹은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이진 파일 형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이진 파일에 대해서 더 많이 사용하겠지만, 자, 우리 수준에서는 이진 파일은 그 구성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에 대한 조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어느 시스템에서든 또 누구든 손쉽게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파일을 가리킵니다. 현재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각각의 문자 단위로 ASCII 코드 값들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장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hi, 그다음에 계획 문자, 그리고 by라는 문자열이 있다라고 하면, 자, 문자열 중에서 우리 계획 문자라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내가 여기서 줄바꿈 처리한다고 엔터 쳐버리면 줄바꿈 처리하기 위해서 입력한 엔터가 문자열에 포함될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소스 편집기상의 줄바꿈 처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자열 내부에 여기서는 줄바꿈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표식을 담기 위해서 \n 이라는 형태의 계획 문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문자열이 파일에 저장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저장되어지냐면 h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값, 실제 코드값이 어떤 값이 되는지는 관심 없으니까 그냥 h라고 나타내 봅시다. 그리고 i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값, 그리고 계획 문자는
계획 문자에 대한 코드값이 저장이 되어지는데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이 하나의 계획 문자에 대해서 공디0a1라는 2바이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리눅스나 맥OS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로 표현이 되어져요. 다만 어디는 또 공디라는 또 어디는 0a1라는 조금씩 운영체제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줄바꿈 문자에 대해서 현재 우리 환경에서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어서 B라는 문자, Y라는 문자, 그리고 E라는 문자에서 총 7바이트로 구성되어진 파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실제 파일은 단순히 이렇게 바이트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바이트들의 나열인 파일을 텍스트 에디터, 즉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읽어서 보면, 즉 h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을 실제 h라는 문자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i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은 i라는 문자로 변환해 준다라는 것이죠. 파일에 실제 h라는 문자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h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 값, 어떤 이진 비티얼로서 표현되어지는 값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h라는 문자, i라는 문자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일을 바로 텍스트 에디터가 담당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공디0a1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변환을 하겠어요? 공디0a1는 줄바꿈 문자에 대한 표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텍스트 에디터 상에서 줄바꿈 처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후 다시 B, Y, E라는 문자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텍스트 에디터는 텍스트 파일에 기술되어진 ASCII 코드 값들을 우리 사람이 읽어보기 쉽게 적절하게 행 단위로, 그러니까 줄 단위로 나누어 가면서 표시해주는 하나의 뷰어 및 하나의 편집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계획 문자, 즉 줄바꿈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때때로 다른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을 윈도우 시스템에 가져오게 되어지면 모든 줄들이 이렇게 붙어서 표현되어지고 줄바꿈 처리하는 자리에 이상한 기호가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파일들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공디만을 계획 문자로 취급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작성되어진 문자열을 파일로 만들 때 hi 공디 그리고 bye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 파일을 윈도우 시스템의 메모장으로 읽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h나 i라는 문자를 표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공디0a1을 만나야지 계획 처리를 할 텐데 공디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디에 대한 어떤 특수 문자를 화면상에 나타내주고, 그리고 b, y, e를 출력하게 되니까 하이와 바이가 모두 한 줄에 출력하되 하이와 바이 사이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포함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종 시스템 간의 텍스트 파일들을 주고받을 때에는 이렇게 계획 문자에 대한 처리들을 좀 변환해서 주고받는 일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파일에 데이터를 쓰거나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자, 우리가 일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책장에 꽂혀 있는 일기장을 빼내서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리고 일기를 쓴 다음에 일기 쓰는 내용을 모두 마치면 다시 일기장을 덮어 책장에 다시 꽂아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읽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읽고자 하는 책을 선택해서 펼쳐놓고 책을 읽고 나서는 다 읽었으면 다시 책을 덮어서 책장에 꽂아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파일 입출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즉 파일 스트림 객체를 특정 파일과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어진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파일을 구체적으로 입출력하는 처리를 수행을 한 후에 모든 처리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파일에 대한 처리를 종료한다라는 과정에서 열려진 파일을 닫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 C++에서는 이렇게 파일을 열고 또 조작하고 닫는 행위들을 모두 스트림 객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명료하게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fstream이라는 헤더를 포함하고 출력 파일 스트림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fstream에서 제공되고 있는
OFStream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OFStream이라는 클래스도 std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할당되어지는 그런 이름이 되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using 키워드를 통해서 선언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outputstream 객체에 대해서 open이라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어떤 경로에 있는 어떤 파일에다 스트림을 연결해 줄 것인지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와 같이 경로명 없이 그저 파일 이름만 지정해 주게 되어지면 현재 경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프로젝트 경로가 되어지겠죠. 자, 현재 경로상에 myData.txt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되어질 것이에요.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파일명 앞에다가 경로명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하나 주의할 것은 윈도우에서의 경로명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슬래시라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어요. 다만 하나의 문자열 안에서는 역슬래시는 escape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잖아요. 따라서 하나의 역슬래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역슬래시 2개를 연거푸 사용해줘야 한다라는 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현재 경로에서 지정되어진 이름의 파일을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fout이라는 스트림 객체는 이 파일과 내부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이 f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출력해라 라는 우리 특히 텍스트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에는 출력 연산자 꺽쇠 괄호괄호라는 것이 기본 재료형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멤버 함수 호출 필요 없이 마치 우리 콘솔 창인 cout 객체에다가 무엇인가 출력했었던 것과 같은 관점에서 이 fout이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파일에 지정되어진 데이터들을 출력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파일에 대한 출력을 모두 끝마쳤다라고 한다면 fout 객체에 대해서 close라는 멤버 함수 호출을 통해서 현재 연결되어진 파일과의 연결을 끊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일 입출력이 수행되어지는 시점에 오픈하고 처리가 끝나자마자 닫아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텍스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역시 fstream이라는 헤더 포함하고 파일 입력 스트림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ifstream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내가 읽어드릴 데이터 파일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오픈 처리를 수행을 하고 그 파일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읽어진 데이터들을 적절한 변수나 배열에 저장해 주는 일을 입력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서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역시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이런 입력 연산자 함수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멤버 함수 출 없이 간단하게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읽어드릴 때 주의할 것은 그저 내가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로부터 읽어진 데이터들을 어떤 변수에 저장한다 라고 했을 때 파일로부터 읽혀진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현재 내가 파일에다가 제일 먼저 정수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더블형수를 저장했다라고 하면 읽어드릴 때에도 저장된 순서처럼 제일 먼저 정수값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더블형수를 읽어드리는 순서대로 저장된 순서대로만 읽을 수 있다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역시 파일 입력 스트림 객체를 닫아줌으로써 현재 스트림 객체를 특정 파일과의 연결을 끊어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스트림 객체에서는 입출력 파일의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다음과 같은 멤버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end of file이라고 해서 현재 스트림이 파일의 끝에 도달했는지, 즉 파일 끝까지 입출력 처리를 수행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함수도 있고, 혹은 올바르지 못한 입출력을 시도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함수, 또 올바르지 못한 입출력이 일어났을 때 참외값을 반환해주는 함수, 혹은 성공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함수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보통은 end of file이나 fail 같은 멤버 함수 정도 사용을 해가지고서 파일의 끝에 도달했는지 혹은 제대로 처리가 일어나지 못했는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뒤에 가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텍스트 파일 입출력이다 라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현재 메모리에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개별적인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한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12345라는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 등으로 변환해서 저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개별적인 문자들로 구성되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드려서 저장할 당시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일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텍스트 파일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구분자를 기술해주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수형 변수를 파일에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이어서 저장하게 되어지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2345라는 값을 저장하고 나서 6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데 그 6이라는 값이 여기에 저장되어지면 123,456이라는 값이 저장된 것인지 아니면 12345와 6이 저장되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저장되어지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이런 공백 문자 등으로 구분을 해서 저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읽어드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백 문자로 구분되어진 한 덩어리의 데이터를 읽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펄슨의 포인터 배열을 통해 3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 이 포인터의 배열의 내용들을 파일에 저장하고 또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읽어드릴 것인지가 관심이 있겠죠. 따라서 현재 리스트라는 포인터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파일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write 파일을 살펴보면 출력 스트림 객체를 통해 지정되어진 데이터 파일에 연결을 하고 적절하게 파일 오픈이 이뤄졌다라고 한다면 리스트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포인터 배열의 각 요소가 가리키는 객체에 대해서 이름과 나이 등을 현재 파일 출력 스트림 객체에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이때 각각의 데이터들은 인접한 데이터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공백 문자나 계획 문자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해주었어요. 기본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들은 한 행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끝났을 때에 한해서 계행 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모든 출력 처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스트림 객체를 닫아주는 작업을 처리를 해주었어요. 자, 이때 기본 자료용의 데이터인 정수값뿐만 아니라 스트링 타입의 객체로 표현되어진 name이라는 객체의 값도 출력 스트림 객체에 직접 쓰일 수 있었던 것은 string이라는 클래스에서 출력 연산자가 적절히 오버로딩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따라서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도 여기 주석 처리한 것처럼 출력 연산자 함수를 오버로딩 해주게 되어지고, 그 출력 연산자 함수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스트림 객체에 대해 내 멤버들을 어떤 식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기술을 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펄슨 객체를 파일에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별적인 필드들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 없이 그저 객체를 직접 출력 스트림에다가 쓰는 작업들을 처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write file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은 read fi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또 다른 포인터의 배열, another라는 배열에 읽어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read file에서는 입력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하고 역시 적절하게 스트림 객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입력 스트림 객체로부터 저장되어진 순서대로, 즉 이름을 저장하고 나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읽어드리고 나이를 읽어드리는 일들을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입력 스트림 객체는 기본적으로 공백 문자나 계획 문자로 구분되어져서 읽어드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저장할 때와 달리 파일로부터 읽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개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저장할 당시에 읽어드릴 데이터의 개수를 파일의 제일 앞에다가 써주고 그 개수개만큼 반복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기는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되 현재 파일의 끝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을 테니까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현재 읽어드린 내용들을 저장할 배열의 크기가 맥스계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저장할 수 있는 최대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었을 때 역시 루프를 끝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읽혀진 데이터들은 펄슨 객체를 만들어서 현재 리스트라는 포인터의 배열에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고, 모든 입력 처리가 끝나게 되어지면 스트림 객체를 닫아주고 몇 개 읽혔는지에 대한 유효 크기를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리드 파일로부터 반환되어진 값을 가지고서 이후 프로그램에서는 반복적으로 그 개수개만큼 읽혀진 데이터들에 대해 접근해서 그 내용을 출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그 각각의 변수나 배열을 통해서 메모리에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파일에다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읽어봐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텍스트 파일에 비해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2346이라는 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정수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게 되어지면 1, 2, 3, 4, 5, 6이라는 6바이트를 통해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12346이라는 하나의 6자리 정수이지만 하나의 정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유지되어질 때는 그저 4바이트 데이터로 표현되어지잖아요. 아무리 긴 우리 C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의 정수 타입으로 보면 약 한 10자리 정도의 정수로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리 큰 정수다 하더라도 정수면 그저 4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파일에 저장한 내용은 뭐 하기 위해서 저장한 거예요? 사람이 메모장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저장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그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한 거잖아요. 따라서 메모리에 있는 값 그대로 저장했다라고 하면 또 저장된 내용 그대로 메모리에 복원해 가지고서 좀 더 손쉽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그 데이터 파일은 의미 있는 정보들을 부여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미지 뷰어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여러 이미지 파일에 대한 형식들을 알고 있고, 각각의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와 연관시켜서 예를 들어 JPG 파일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다, PNG 파일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해석해서 우리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동영상 파일 역시 마찬가지겠죠. 각각의 동영상 포맷마다 이 동영상 파일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플레이어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적절히 변환해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A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저장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 A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만약에 경쟁사인 B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A라는 워드 프로세서 파일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호환성 있게 제공되어진다면 A라는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고객까지 우리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형식의 파일의 구조를 분석을 해가지고서 그 파일의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이진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만이 알 거예요. 즉, 내가 저장한 형식 그대로 다시 불러드리면 된다. 그 기본 원리를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반면에 텍스트 파일인 경우는 어때요? 모든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을 다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메모장 같은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보면 쉽게 노출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진 파일 입출력을 위해서 파일을 오픈할 때엔 파일 스트림 객체의 오픈 멤버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ios: 바이너리라는 인수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현재 이진 파일 모드로 오픈해라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파일의 실제 데이터들을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파일 입출력에서 사용을 했던 입출력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 대신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파일에 저장하고 또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fstream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멤버 함수 read라는 함수와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즉, write라는 함수는 지정되어져 있는 배열로부터 이 개수개만큼 써라 라는 일을 수행을 해주는 것이요, read라는 함수는 지정되어지는 배열로 이 개수개만큼 스트림 객체로부터 읽어드려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드릴 내용들은 문자열들은 아니지만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C++에서는 캐릭터라는 것이 1바이트 데이터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타입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로 내가 접근할 메모리 공간을 지정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파일에 대한 닫기 처리는 텍스트 파일과 동일하게 처리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메모리에 12345라는 4바이트의 정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진 파일 형태로 파일에 저장하게 되어지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파일에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역시 파일로부터 읽어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읽혀진 내용 그대로 메모리에 저장해주게 되어지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수 데이터에 대해서 write 하기를 현재 정수 데이터이지만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정수 데이터가 가리키는 주소 값을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하기 위해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서 접근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 A라는 크기, 즉 하나의 정수 데이터이니까 4바이트만큼을 써라 라는 표현이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읽어드리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만큼을 읽어드리도록 하되 현재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 공간을 역시 캐릭터 포인터, 즉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해가지고서 써라 라는 표현을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현재 이 A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를 한 덩어리로 접근해주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걸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 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서 작성을 했던 person이라는 클래스 객체들을 가지고서 파일에 입출력하는 일을 처리하되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write 파일과 read 파일만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write 파일에서는 이진 파일 모드로 파일 출력 스트림 객체를 오픈을 했고, 정상적으로 파일 오픈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현재 각 요소의 크기만큼씩 리스트라는 포인터 배열의 i번 요소가 가리키는 곳을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해가면서 출력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write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출력할 대상은 리스트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i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가 되어질 것이고, 그 공간을 바이트 단위로 접근을 해 나가되 현재 리스트라는 배열의 i번째 요소가 가리키는 값이라는 것은 현재 이 person이라는 베이스 타입의 크기가 되겠죠. 그 크기만큼 써라 라는 처리를 사이즈 번 반복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같은 관점에서 read라는 파일은 입력 스트림을 역시 이진 파일 모드로 오픈을 해주고, 입력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read하기를 현재 person 객체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person 객체에다가 바이트 단위로 저장을 하기를 그 person 객체의 크기만큼 읽어드려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한 것이죠. 따라서 한 번의 호출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읽어드릴 수 있을 것이고, 파일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절히 읽혀진 내용들을 가지고서 리스트라는 배열에 연결해주는 일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도록 해본 것입니다. 이런 이진 파일 입출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파일의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씩 반복적으로 읽어드리거나 써가는 일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입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시작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내가 파일 어디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파일 위치 표시자를 파일 내의 임의 부분으로 이동한 후 파일에 대한 조작들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특정 데이터 부분들을 이렇게 건너뛰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파일 읽기 동작 시에는 seekg라는, 또 파일 쓰기 동작 시에는 seekp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각각 파일의 시작점이나 끝 지점 혹은 현재 지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진 곳으로 파일 위치 표시자를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출력 시에
출력 스트림 객체에 대해서 여기 주석 처리한 것처럼 seekp라는 함수로 출하게 되어지면 파일 시작에서 0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라 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구문은 하나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 데이터를 출력하기에 앞서서 파일 위치 표시자를 시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전에 출력했던 내용에 덮어 써서 출력해주는 처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입력 스트림에 대해서 읽어드리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파일 위치 표시자를 파일의 시작에서 0만큼 떨어진 곳으로 강제 이동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항상 제일 첫 번째 데이터들만 읽어드릴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지겠죠. 혹은 여기에 주석한 것처럼 파일의 시작서부터 한 요소의 크기의 2배만큼 떨어져라 라고 한다면 두 요소를 지난 지점으로 강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의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